맞습니다. 피디님, 이제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이것도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요즘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 외부에서 알려진 피해 사례를 빼고도 그 내부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롤 벤벤 클럽 어, 어. 여기 회비가 있대요. 근데 그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 이것도 내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서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사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을 두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약간 그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나 봐. 분위기 상해. 그래서 이제 그런 차를 뽑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회비를 낸대요. 아니, 차값에 내가 음, 음, 지금 음. 차값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차는 샀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회비를 걷고 또 워럭해라는 게 있대요. 여기서 음, 회비 또 걷는데. 근데 회비를 걷어서 회비 어떻게 쓰는지 얘기를 안 해준대. 자기가 여기 속해 있는 분인 것 같아.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냈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없고 뭔가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벽돌값? 뭐 공사 같은 건 벽돌값인가 뭐 그런 걸 걷는데요. 너무 추잡스럽지 않아요? 아니 자기네 공사를 하는데 왜 대리점장님들한테 돈을 걷어? 근데 그런 거를 걷어서 뭔가 이제 비용을 쓰는데 투명하지 않고 별의별 걸 다 팔더라고요. 뭐 두유도 판대매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두유를 판대요. 뭐 두유도 팔고 뭐 어디다 뭐를 오픈해서 뭐를 팔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시스템 인을 해서 그 안에 가둬두고 온라인의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는 것 같아. 너무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악질이다 생각이 들었고 내가 벤츠는 뽑았는데 계속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이 10만 원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남들한테 잘 버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계속해서 내가 또 둘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명품이나 롤뱅백 클럽 이런 마케팅이 과연 내부에 오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좀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 어떠세요, 피디님 보시기에는? 보여주기식이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보여주기식인데 이런 얘기는 늘 있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전 롤뱅뱅 클럽이 아니고 워럭회가 아니기 음, 때문에 그런 걸 깊이 있게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벤츠는 살 때 벤츠 사라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했어요. 롤스로이스 탈 때. 롤스로이스 탈 때에 그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늘 대표와 이제 함께 하다가 보니까 야, 너네들 중에 누가 롤스로이스 살래? 이렇게 먼저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살래? 네가 살래? 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산다고 한대요. 그래서 어, 야, 1호 탄생이다 이러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야. 야, 롤스로이스 1호 탄생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이 워럭해는요. 제가 볼 때에 그 본부에서 뭔가 행하는 행사에 음, 모든 거를 다 주관하는 게 여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돈을 그 회비 같은 거를 걷어가지고 그 벽돌값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해서 나간다라고 저는 봐요. 그 돈을 걷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알더라고. 이 디테일하게 음, 알고 뭐 그럼요. 어, 그 세상 두유를 팔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걸 정식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겉으로 내가 누군가가 우리 둘이 되게 친해. 네. 근데 내가 워럭해야. 음, 피디님도 워럭해야. 근데 내가 뭔가 그 두유하고 연결된 어떤 나의 남편이나 아, 누군가가 뭐 시어머니나 누군가가 그런 걸 하면은 유사업 이제 그냥 하게끔 두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안에서 음. 아, 너무 그런 놀랍. 것 같아. 그래서 기왕이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냥 좋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전체적으로 대리점장들한테 푸는 것처럼 하면서 또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추잡스러워서 다 여기다 공개를 못 하는데 너무 추잡스러워서 아니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추잡스럽게 해서 개미 돈을 개미 피를 이렇게까지 빨아먹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볼 때 처음에는 그걸 저도 몰랐어요. 어, 정말 마케팅으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고 음, 통장을 까서 다 보여주는 것도 그게 진짜인 걸 알았고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러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대리점장들은 많은 돈을 번다 하지만 절대 음. 돈을 많이 벌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래저래 뜯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생각했어. 뜯기는 게 많고 이게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살림의 규모가 해도 되겠어를 하는 거랑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야, 너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지만 않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를 그럼요.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세기의 결혼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리점장하고 오, 세계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음, 그 결혼식을 할 때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그 대리점장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너네들 얼마씩 할 건가 내가 보라고. 얼마씩 하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본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그 사람 결혼식에 얼마 하는지까지 밝혀야 돼.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그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추잡스러워. 그거를 왜 음, 관여해? 내 마음이지. 나 하고 싶은 거. 되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혼식 때 데려 돈 받지 말고 멋지게 풀었어야지. 내가 결혼식을 그냥 내 돈 주고 해주든가 그렇게 나한테 음,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느끼는 건 인셀덤이 정말 되게 똑똑한 게 남의 돈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해. 남의 인적 자원과 남의 돈으로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하는 게 봐요. 대리점장들한테 1억씩 판 다음에 얘네 제품 가지고 씨앗 뿌렸잖아. 음, 인셀덤 제품 좋다는 씨앗은 대리점장 얘네가 뿌려줬잖아. 그리고 남의 플랫폼을 빌어서 유튜브는 못하게 하고 남의 인스타에 뭐 하게 했죠? 이거 팩트 들고 막 이렇게 음. 찍는 거. 자기가 전지현이냐고 자기가 김태희냐고 이거 솔직히 되게 비호감이야. 그냥 아줌마들이 이거 하는 거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셀돈 제품은 노출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남의 노력과 남의 비용을 이용해서 다 자기가 생색을 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봐요. 벽돌값. 야, 너 롤스로이스 누가 탈 거야? 남의 돈을 빌어서 다 나의 위상을 높이는 마케팅이 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수석 대표님이 굉장히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을 팔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녀서 저녁에 집에 오면은 너무 많이 걸어 다녀서 발바닥에 불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들고만 다녀서 밥 먹기 숟가락질 하기도 어렵다 그랬을 때 되게 많은 공감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힘들게 돈을 벌면서 음, 어느 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어떤 그런 변칙적인 것만 배우지 않았나. 이제 음,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봐요. 과연 그리고 또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예를 들어서 이제 3천억 자산가라고 제가 음, 지금은 뭐 돈이 더 불어났겠죠. 3천억 자산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정당한 돈일까 하는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회에 이런 행태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를 극도로 혐오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서가. 음. 왜냐면 집 밟고 올라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남의 피를 하잖아요. 그죠? 빨아먹어서 번 어, 돈을 어, 어. 그 우리가 아름다운 음, 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이게 누구를 도와서 그럼. 누구를 부자로 만들면서 번 돈은 아니거든. 지금 뭐 앞에 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인셀덤으로 번 돈은 내가 봐서 남을 성공시키면서 번 돈은 아니야, 이 돈은. 절대 아니지. 음, 그런 것 같아, 비대님. 이게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벌면 저희 PCM에서도 처음엔 사람이 안 그랬잖아요. 뭐 정대지도 그랬고 예전에 신강대도 그랬고 안 그러는데 사람마다 그 어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1,000만 원이야 기준이. 안 그랬던 애들이 1,000만 원만 벌면 맛이 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벌면 지 원래 기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런 얘기 저도 어디서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토리를 주고 쓰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스토리 자체를 들으면 사실은 대단한 분이다라고 존경심이 느껴져요. 그 글을 읽었을 때는. 근데 말은 의미가 없고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 행동이야. 행동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맞아.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 음. 그래서 지금 이런 마케팅이 내부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건 다 남의 돈 마케팅이라는 거. 제주야, 제주. 근데 그것도. 진짜 이분은 마케팅 천재야. 인셀덤을 할 게 아니라 가서 음. 저는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나쁘긴 한데 굉장히 나쁘지만 성공적인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맞아. 네.